제가 사실은 인천 사람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제가 고향은 화성이고 경기도 화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갯벌이 면한 바다가 있는 이제 도시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대학을 이제 인천 대학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그 여러 우여곡절 뭐 그 젊은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 상당히 복잡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쫓기듯 인천에 이제 인천대학에 오게 됐죠. 됐고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인천과 이제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작가 활동을 하면서 그 후에 이제 인천과의 연이 좀 끊어질 수도 있었는데 제가 1996년부터 이제 인천대학에 강의를 하게 됐고 그 기간이 매우 길어졌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학교에 재직하게 됐고 이런 인연으로 이제 인천과 이제 인연을 갖게 됐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인천이 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죠.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생태학 관련한 연계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천이 매우 그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인천이 갖고 있는 그 자산 중에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게 이제 갯벌 같은 그런 어떤 염습지 그런 환경인데 우리나라의 갯벌들이 사실은 세계 4대 갯벌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상당히 그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작업이 이제 그 고고학적 풍경이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은 그 갯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에 그 개들이 만든 개 집이죠. 그 집을 떠내서 다시 소성하고 그것을 재축적하고 그런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유산과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그 순환의 여행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그 작업은 대표적인 작업이라기보다도 어떤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어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꼭 집어서 어떤 작품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이제 나무 덩굴을 가지고 엮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그것을 생태학적으로 다시 풀어내는 작업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하고 있는 갯벌을 소성하고 그것을 다른 풍경으로 재구성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현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작업들이 아마도 굳이 얘기하면은 대표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유형이 되겠죠.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며 살았어요.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 바다로부터 한 50m쯤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그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간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다가 사라졌죠. 저희 고향이. 제 고향이 그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인데 그것이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바다였습니다. 바다였는데 지금은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상에 있죠. 근데 이제 그 바다가 남양방조제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1974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방조제죠. 그 간척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바다의 기억이 사라졌죠.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떤 바다와 연관된 그리고 이제 주변의 자연 환경과 연관된 그런 어떤 추억 속에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큰 지대한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작업실이 제가 강화도인데 강화에 이사 간 이유도 갯벌과 그 어떤 염습 환경 때문에 이사를 간 겁니다. 사실은 벌써 한 14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런 기억의 저변이 자꾸 저를 이제 일깨우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가라.
그리고 그것이 너의 체질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반들이.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게 됐고, 사실은 전 묘하게도, 미술의 형태 속에서, 물론 이제 그 조형적인 의미로서의 미술의 형태는 제가 미술사 속에서 차용하지만, 정신적인 기반은 사실은 이제 생물학에 훨씬 가깝습니다. 생물학이나 이제 고고학 같은 다른 어떤 과학적이거나 인문사회학적인 부분에서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관심이 더 많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뭐 다윈이 쓴 책이라든지 혹은 뭐 비그르의 항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상당히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가야 되는 길과, 그리고 끊임없이 미지를 탐험하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자 하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크게 저에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측면에서 뭐 오지에 간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흥미가 깊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지를 가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마 2004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창동 미술 스튜디오의 이기 작가였는데, 2004년이니까 꽤 됐죠. 근데 그때 아마 2002년도에 제가 이제 버몬트 센터에 갔다 오고, 스튜디오 센터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창동에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웬일인지 그 어떤 오지에 대한 영감이 자꾸 솟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부터. 그래서 제가 헤럴드 경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아마 그 얘기를 꺼냈던 기억이 있어요. 남극에 가고 싶다는 그런 것을 이제 피력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게 끊임없이 어떤 척박한 환경이 저를 유인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 이제 예술위원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노마딕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노마딕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 처음에 이제 고비에 갔죠, 고비. 그러니까 몽골리아의 고비에 갔는데, 그때 제가 두 번째 팀으로 해서 고비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고비 사막에서 이제 어떤 그 대지를 마주하고, 그 수많은 별들과 그 신성한 어떤 힘에 이끌렸던 것 같아요. 뭐 종교적인 거로 얘기하면 마치 예수나 마호멧이 이제 광야를 방황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듯이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에 이끌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뭐 수많은 별들과 그 척박한 대지가 들려주는 어떤 신성한 소리를 들었다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지대하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작품을 하나 해 나가는데. 그러다가 또 예술위원회에서 다시 또 이제 무슨 호주의 그 중앙사막 센트럴 데자트에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또 있었는데, 거기에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의 중앙사막에 가서 마찬가지죠. 그 사막이 주는, 그리고 그 척박한 대지가 들려주는, 그리고 그 원주민들과 그런 삶들 보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고행자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 그런 것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러 곳을 이제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제가 하는 작업의 어떤 근간의 바탕이 됐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작업에 도입하고 경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관객. 그 참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가 현대미술에 있어서 이제 그 현대미술이 난해해지다 보니까 소통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건 정말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작품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며
자아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객에게 서비스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호도돼서는 뭐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작품 자체는 관객을 존중하지만 관객이 저는 그냥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 이게 무엇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객이 자유죠, 그거는. 그래서 친절하게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또 불친절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지만 물론. 그래서 그건 온전히 관객이 보고 느끼게 되는 그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예술의 범주 속에서 관객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글쎄요, 그렇게 뭐 관객을 너무 의식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아에 대한 실현으로부터 출발하는 욕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프로파간다적으로 뭐 누구를 설득하거나 계몽하려 든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 미술이 지닌 어떤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어떤 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아주 쉬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 오랫동안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제가 살아온 그 어떤 삶이 상당히 나름 고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사회적으로 그 뭐 학연, 지연 뭐 여러 가지 그 관계가 특별한 국가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힘든 경우를 많이 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젊은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개인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단히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뚝 서기 위해서 굉장히 지난하게 노력한 그 부분에서는 보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가정사적으로 조금 불행했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상당히 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작가라는 것이 작가의 삶이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젊을 때 행복하고 고생하는 사람 누구 있냐 뭐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과정이 어떤 숙명적인 것 같아요. 미술가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기는 것도 하나의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도 일종의 이게 우리가 뭐꼭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남이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스스로가 만족하고 스스로가 행복해야만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그래서 지난한 노력이 겸비돼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살아왔던 거와 같이 요즘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교육자로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정가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고 항상 없죠. 시간이 없어서 좀 고통스러운데 이게 이제 그만 끝나니까 끝나면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어떤 이 세계에 있어서 나의 세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가야 하는 그런 길은 무엇인지 또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살아갈 계획이고 이게 아마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나의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밝힐 수 없는 계획들이. 그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